네,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연결고리에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도 팀장님과 볼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네,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죠. 예.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으로 태양광을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좁혀지네요. 어떻게 볼까요? 일단은 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갔고. 아, 부럽습니다. 네, 지금 연준의 파월. 파월 의장은 네. 지금 거의 하드 캐리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네, 진짜 좀 부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그러게요. 일단 이 종목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이제 뭐 미국도 이제 한창 3분기 실적 시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. 실적은 뭐 컨센서스를 거의 이제 부합하는 잘 나왔더라고요. 예,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. 특히 매출보다 이제 순이익 쪽에서 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순이익이 이제 8,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네.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% 이상 증가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. 이제 뭐 사실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이제 경신하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컨센서스를 좀 이제 부합하는 실적을 나왔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인버터라든지 뭐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이제 이런 대표적인 상품들에 지금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볼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좀 비중이 많은데 네. 사실은 이제 뭐 북미 지역에서 거의 뭐 40% 정도 매출 비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럽도 이제는 이제 글로벌 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죠. 지금 상당히 그 전체 매출 비중에서 북미보다 유럽이 더 많이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북미에서 한 39%, 네. 유럽에서 42%가 예. 살짝 유럽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뛰었다. 그렇구나. 그래서 뭐 이전 분기 대비 50%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뭐 북미랑 이제 미국 쪽과 유럽 쪽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수혜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요. 일단은 이제 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특히 이제 좀 예상보다 좀 장기화됐던 특히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 아시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생산 시설이 뭐 12주 정도 좀 셧다운 됐던 부분들. 확진자만 나왔다면 셧다운 되니까. 네. 그래서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운송비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좀 비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미국 제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멕시코 쪽에서 이제 생산 시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시설을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모습. 그래서 그렇군요. 예, 멕시코 쪽에서 지금 이제 캐파를 좀 늘려가면서 멕시코에 있는 건 이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네. 지금 미국 쪽이 워낙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향 이제 뭐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 차질이 났던 부분을 좀 멕시코 쪽에서 좀 상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러한 좀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은 확실히 탄소 중립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자본 많죠. 왜냐하면 그렇죠. 이제 상원과 하원의 어떤 표싸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지 않았나. 시대의 흐름인 것 네, 같아요.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이 전이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. 특히 미국에서 2035년까지 전력 공급원의 태양광 비중을 40% 이상 확대한다고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.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0% 2035년까지 지금 40%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%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8배 이상 키워야 된다는 상황이죠. 목표도 만만치 않네요. 예,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회사가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좀 약간 태양광과 다른 사업 특히 이제 뭐 이 모빌리티 쪽에서 뭐 배터리 쪽
뭐 그것도 ES 해요? 쪽도 ESS 쪽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네. 뭐 이런 쪽으로도 ESS 쪽으로도 분명히 좀 납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예, 관련된 어떤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회사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두 가지로 좀 크게 좀 다변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봐야 될 종목도 조금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예, 일단 뭐 태양광 네.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 벌써 왜냐하면 있죠. 네 이제 하나솔루션 밑에 하나큐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맞아요. 하나큐셀이 이제 솔라엣지라는 이 회사와 함께 일본의 주택용 태양광 솔루션 이제 큐 슈프림 쪽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일본의 태양광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진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사실은 이 회사와 지금 이제 하나 솔루션이 이제 네. 손을 잡고 네네. 일본 쪽에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ESS 배터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. 예, 삼성 SDI랑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지금 ESS 배터리를 이제 삼성 SDI가 공급을 네. 지금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.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시스템 이렇게 좀 묶어서 통합해서. 패키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사실 ESS 시장이 미국에서 뭐 2024년까지 4.5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. 거기서 이제 솔라이츠의 좀 비중이 이제 좀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셀 업체와 네. 손을 잡고 이제 그 시장을 좀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망이 좋네요. 네, 태양광이랑 이제 ESS 쪽 그래서 음. 우리나라 좀 배터리 셀 업체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주제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스의 이 향후 사업성에 대한 방향을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.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 ESS 쪽 해가지고 삼성 SDI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주제 공개해 주시죠. 듀폰이군요. 여기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각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볼까요? 일단 듀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화학회사, 화학회사. 네 글로벌 화학회사를 볼 수 있는데 네. 사실 이 회사 일단 뭐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은 실적들이 다 좋아요. 그래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매출 같은 경우는 4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% 증가한 모습. 그 다음에 뭐 흑자도 좀 기록을 했고 사실 뭐 4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좀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네. 대부분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. 코로나. 글로벌 이제 공급 체인 차질, 코로나19가 좀 많이 좀 그 영향을 끼쳤고 그렇군요.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은 좋으나 이제 4분기 실적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M&A를 이제 하는 모습들. 나름 대응을 하고 있군요. 네.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이제 뭐 어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뭐 네. 일본 이제 그 일간지에서 뉴스가 나왔어요. 로저스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1,300억 원에 인수를 한다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? 로저스는 이제 전기자동차, EV, 5G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고주파용 인쇄 회로 기판, PCB 등 이제 고기능 고부가치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동차 부품에서. 네 이렇게 보면 네. 왜 이제 이 화학회사가 이런 EV 소재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, 그러니까 관련이 별로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화학, 이제 음. 솔직히 뭐 화학은 뭐 다 쓰이잖아요. 뭐 플라스틱부터 해서 다 쓰이잖아요. 기초 과학이니까. 네,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소재 부품을 좀 얹혀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고부가치 상품권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다변화 상품군을 이제 다변화하는 이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예, 그래서 인수조차가 이제 내년 뭐 4월에서 6월 정도면 완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모빌리티라든지 네. 이제 뭐 머티리얼즈 같은 뭐 부분에서는 약간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이제 뭐 화학 쪽에서든지 고부가치 쪽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네. 이제는 좀 화학이란 어떤 우리가 그냥 쓰는 어떤 그런 이제 제품군이 아니라 네.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이제 전기차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가 워낙 탄력성을 많이 받는 게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. 또 숫자가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존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뛰어넘는 좀 높은
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 어저께 상당히 좀 급하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. 이렇게 지금 보면 어저께 지금 상당히 갭을 떴는데 그렇군요.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쪽으로 이제 좀 뜨거운 전망이 있는 네, 업황으로 네. 가고 있는 듀폰이 되겠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화학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되는 겁니까? 어떤 거 봐야 됩니까? 일단 뭐 화학 관련된 쪽을 일단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특히 이제 PI 필름 같은 경우가 좀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데 PI 사실 필름. 이제 뭐 듀폰이라든지 네. 뭐 카네카 그다음 P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좀 약간 좀 몇 개 회사들이 좀 과점을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그렇군요. 이제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설비 증설을 좀 했던 부분들 따라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10월 중순쯤 나왔던 뉴스인데 P&H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듀폰과 OLED 소재 장기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10월 10일 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랬군요. 예, 그래서 P&H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,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수명이라든지 밝기를 좀 대폭 상향시켜주는 소재를 장기 공급하는 걸로 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예. 결국 이제 뭐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대형으로 해서 QLED, OLED 지금 계속 그렇죠.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에 따라서 이런 좀 소재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듀폰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.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단에서 이 회사와 지금 공급을 맺고 지금 소재라든지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특히 이제 OLED 쪽 관련된 소재 부품 쪽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관련된 쪽에서 좀 이제 많이 눌렸거나 혹은 이제 고부 가치로 가는 이제 종목의 섹터와 연관 좀 성을 좀 찾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뭔가 다각화시키면서 뭔가 매출을 더 낼 수 있는 기업들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미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